예,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제일 중요하다는 확인 설명을 별표를 좀 새겨 놓으시고요. 자, 설명은 언제, 그리고 어떤 것을, 그리고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고 누구에게 주고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재가 뭔가. 확인 설명은 업무 정지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였다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100만 원이라고 또 속일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소식이 제재가 더 큽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업무 정지를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가 조금 다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정말 실무에서도 항상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안 하시면은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지면 꼼짝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138페이지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우리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실무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 설명,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라는 확인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를 확인에다가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을 언제 할까요? 시기. 자, 예전에는 많이 냈었습니다. 다 끝났어가 아니라 오자마자 중견화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해서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를 의뢰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입니다.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중개나 이제 거래라고 할 건데 중개나, 그리고 거래가 뭐가 됐을 때요? 완성된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오자마자 그입니다. 중개 완성 또는 거래 완성 언제라고요? 전에 여기 전. 자, 후가 절대 아닙니다.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다 끝났어가 아니라 오자마자 중개나 부탁합시다. 앉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할까요? 자, 설명을 매듭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말이 안 될 겁니다. 취득 의뢰인 한 사람 쪽입니다. 취득 사겠다. 자, 매수 쪽. 그리고 임차인 쪽입니다. 취득 의뢰인 일방입니다. 이렇게 취득 의뢰인 누구? 일방. 여기 일방이지 무슨 쌍방 그러면 X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쌍방은 또 금방 표가 나고요. 쌍방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정말 표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난이도가 여기 상급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답을 알려주고 그 정도입니다.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 이 당사자에는 매돈이 들어있는데요. 매돈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한 20년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 물건의 소재지 말이 안 될 겁니다. 모르는 쪽. 물건 아주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현장으로 안내해서 다 보여줄 겁니다. 또 용도가 뭔지, 계획관리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여기 이제 서면, 서식입니다. 서면, 확인 설명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토지 대장, 서명 등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제시하여, 이렇게 제시를 하여,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 그리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저절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요 세 군데는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몇 개가 될까요?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9개. 그리고 시행령에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다 맡겨놨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에서입니다. 이게 또 9개가 어디 있냐고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글자 따서 이제 수도권,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수도권 토벽에 여기 이제 5개입니다. 그리고 거취하면서, 이렇게 거취하면서 뭐를 썼다? 일기 썼다. 조금 뭐 말이 안 되지만은 수도권 토벽에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기억하셔야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그리고 가스 등 여기는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상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는 도시가스인지, 집 안에 있는 거 모두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로나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의 입지 조건, 놓여 있는 입지 조건을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느닷없이 무슨 공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럼 또 녹지도 나오겠네. 어디 기반시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소유권 누구고, 그다음에 재산권은 뭐가 있고, 전세권은 어떻게 돼 있고라고 권리관계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떠안고 갈까요? 취득적, 매수인 쪽에서 다 안고 갈 겁니다. 그다음에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입니다. 막 민법 나오고 공법 나오고 난리가 없습니다. 좀 이따는 세금도 나오고 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우리 공법은 이용 제한입니다. 처음에는 뭘 안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한하네, 건폐율 따지네, 용적률 따지네, 접도구역 따지네,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거래 규제입니다. 취득할 때부터 꼼짝 말아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토지 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할 때부터, 요건 사후고, 요거는 사전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용 제한 아닌 것은,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예전에는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벽면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벽면은 균열 누수입니다. 거의 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배, 요 도배가 이제 깨끗합니다. 도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도배가 정말 깨끗해도 도배는 보통임, 이렇게 쓰셔야지 괜히 또 깨끗하다고 했다가 나 도배를 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문제가 되니까 꼭 웬만하면 그냥 보통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여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요. 또 여기다 거래 금액 아닙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나 실비가 있을 건데, 중개 보수나 실비의 금액, 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금뱅카고 산출여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산출여기지 이제 그냥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80만 원 나왔는지, 뭐 2억에다가 0.4를 곱해서 80만 원 나왔습니다 라고 자세히 쓰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취득 관련, 우리 세금은 이제 여기도 많이 속였습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인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취득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종류나 그다음 이제 세율, 이런 것만 간단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세금액이 아니라고입니다. 여기 이제 보유 아니고요. 보유와 관련된 세금 말고, 그다음에 양도 아닙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거래도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도 취득만 그입니다. 항상 이제 양도가 있다 보니까요, 여기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매도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도와 관련된 세금, 매도 쪽에는 설명도 안 했다. 오로지 취득 쪽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약간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환경 조건 찾아보세요, 입지 조건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에서 느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조, 소음, 진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막연하게 나왔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찾으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중개사물에 이제 종류도 있겠지만요, 이제 종류, 그다음 이제 뭐 소재지라든지 또 지번이나, 그다음 이제 면적, 그리고 이제 건물의 구조도 있을 겁니다. 건물의 구조, 그다음에 용도,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목 같은 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향, 이런 방향도 이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뭐 수돗물이 풍부합니다, 아닙니다.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뭐 도배가 깨끗합니다, 기본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얼마입니다. 기본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끔씩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자료 요구. 누구에게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하나입니다. 우리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권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쪽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요게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자, 이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할까요? 자,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야 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상, 여기 이전 쪽입니다. 이전. 취득 쪽이 아닙니다.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매도인에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그입니다. 자,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를 해야지. 여기는 취득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이 취득 쪽이었습니다. 여기도 쌍방한테 요구한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자, 이전 쪽에다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사항.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 사항은 딱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그래서 항상 이제 몇 개가 있나 이런 개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이제 수도권 토벽에서 이제 거치했었다. 자, 일기 썼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안에 있는 것들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이 자료 요구는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자, 껄끄러울 거니까요. 매도인에게 자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수도나 전기나 가스, 수방 요건 안에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도로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 조사가 될 거고요. 등기사항 지면서 떼보면 나와요. 토지 이용객 확인서 떼보면 나와요. 벽면은 안에 있습니다. 자, 벽면에 균열 누수나 그다음에 도배가 깨끗한지 다 안에 있습니다. 딱 3개 나올 겁니다. 금액은 우리가 알아요. 세법 배워서 알아요. 그입니다. 일조소음 진동 등 여기가 이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대장 떼면 나와요. 건축물 대장 떼면은 당연히 소재 면적 같은 것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몇 개라고요?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내봤지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수도 등의 상태입니다. 자, 수도 등의 상태도 이제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벽면 도배, 자,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여기도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 조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불응했을 때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 불응한다는 겁니다. 자,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자, 여기도 이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설명은 누구에게 할까요? 취득 의뢰인. 자,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한다고요?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더라고. 그입니다. 자기 물건에 막 자신이 없으니까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겁니다. 자,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여기다 하고 그래야 됩니다. 좀 이따 우리 문제 풀어보겠지만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 뭐 하고요?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거나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 뭐 하고? 하고입니다. 정말 심하면 다 그냥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자, 듣고도 못 들었네. 안 하고도 했네. 이럴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고요? 기재.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재하여야 한다. 안 하면 업무 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말고 이제 확인 설명서. 뭐 여기 이제 내용 간단합니다.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뭘로요? 서식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시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언제?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입니다. 중개 완성. 자, 중개가 이제 완성되어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불자가 거래계약서에 나오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성되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여기도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같이 이제 작성해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되어 이제 거래계약서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쌍방 의뢰인에게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취득 의뢰인 그럼 X입니다. 쌍방 의뢰인 2명 모두에게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면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저 서식이 이제 4종 세트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하실까요? 3년. 보존 기간은 3년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한 후에 그리고 보존 정말 많이 냈었고요. 여기도 이제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이제 들어가면은 보존할 필요 없지만요. 몇 년 동안 3년 맨날 여기다 5년 이런 소리 합니다. 3년이 맞아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우리 종류가 나올 건데요. 자, 뒤에서 자세히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요. 주거용. 자, 주거용 확인 설명서 가지수가 13개.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중개보수만 외롭게 있고 계십니다. 기재사항이 바로 여기는 13가지입니다. 자, 기재사항 하자 기본에 몇 개, 세부에 몇 개.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학원이나 음식점 같은 거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여기는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계십니다. 비선호가 빠지고 환경 조건이 빠지고 계십니다. 여기 11개가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토지의 확인 설명서. 건물이 없습니다. 관리가 없을 거고 벽면 없을 거고 수도도 없을 거고 4개가 빠지니까 9개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목이나 공장 제장, 광업 제장 거의 뭐 써볼 기회가 없을 건데 요놈은 8개 뭐 있는 게 없습니다. 공법부터 죄다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8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재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확인 설명. 확인 설명에서는 아까 이제 업무 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제재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제재가 이제 바로 확인 설명서 개업 공유사 업무 정지. 사무소 문 닫으세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꼭 조심하실 게 작성 교부가 아니고요. 이름 쓰고 도장꽝.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만 제재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서명, 자 이름 쓰고 우리 사장님이 쓸 거니까요. 서명 및 그리고 뭐를 하지 않았을 때 날인을 여기다가 서명 또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이제 확인 설명은 이렇게 이제 확인 설명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꼭 물어볼 겁니다. 여기다 업무 정지 이럴 겁니다.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하셔야 됩니다. 소속은 자격 정지고 기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잘 보시고요. 100만 원이라고 쓸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뭐를요?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그리고 여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막 400 그랬었는데 먼저 설명만 안 했다 입니다. 설명만 안 했다 250. 별표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했는데 근거 서면을 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시 안 했다. 여기도 얼마다? 250이다. 400이었다가 바뀌었다 입니다. 반으로 정말 잘 바꿨습니다. 자, 250만 원. 근데 전혀 뭐 하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안 했고 요번 도대체 뭐 하셨을까? 그다음에 근거 서면도 바로 제시도 하지 않았고 계십니다. 서면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도 안 했다는 겁니다. 둘 다 안 했다. 그러면 50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바뀐 적은 없고요.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뭐를요? 자격정지. 또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 안 했을 때입니다. 소속이 제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 3개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재까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충분히 대비가 될 거고요. 확인 설명 내용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입니다. 요 서식은 뒤에 쪽에서 또 자세하게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말 확인 설명.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도 법령이 됐건 실무가 됐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매일같이 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의무 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확인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우리 매수인도 취득을 할까 말까라고 고려하고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설명 잘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2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언제라고 했습니까? 전에 후라고 많이 쏠 겁니다. 첫 번째 줄 쭉 가보셔야 됩니다. 완성되기 언제?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후 X. 후가 아닙니다. 저 실판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관계 쭉 해서 한번 간단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다음에 네 번째 줄
권리를 누구라고요? 이전 아니다, 쌍방 아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다, 양도 아니다 그입니다. 오리진 누구라고요? 취득 쪽입니다. 번지수 자꾸 물어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근거 서면을 뭐 하시라고요? 제시하라. 대장은 뭐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고 그거는 공시법에서 배울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재되는지 꼭 물어본다는 게 알아야 설명을 하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정말 취득하는 쪽, 매수 쪽, 임차인 쪽, 매도 쪽 말고 임대인 쪽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140페이지에서 이제 서면 제시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 환지 같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그런 공부는 뒤에서 다 보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3개, 자료 요구 할 수 있다는 3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일기 썼다 기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종류,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 물어볼 때가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번이라든지 지목 등 쭉 뒤에 이제 방향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정말 1번이 바로 가장 기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유권, 전세권, 민법에서 배우셨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도 뭐하라고요? 설명하세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나 실배 금액이라든지 그 산출료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소식에도 써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되고 입니다. 그리고 4번의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냐 거래 규제, 거래계약서에 없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3개가 나란히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입니다. 5번, 6번, 7번 딱 묶어놓고 자료 요구 써놓으셔야 됩니다.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는 도시가스인지 그 여부를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 와보실까요? 자, 벽면이나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5번, 6번, 7번 뭐 하라고요? 자료 요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8번째는 요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등 해서 놓여있는 입지 조건 밖에 있으니까 직접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8번째. 그리고 거취, 세금입니다. 자,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오로지 세금은 뭐라고요? 취득만, 보유 필요 없다, 양도 필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을 모두 설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였습니까? 취득죠. 그러니까 세금도 오로지 누구라고요? 취득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과 취득 옆에다가 이제 보유 X, 양도도 X 자꾸 써보셔야 됩니다. 거래도 X입니다. 매도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세 종류나 그리고 세율 그리고 세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액이 아니라 세율 퍼센트. 그러니까 뭐 상가에 4%, 농지는 3%, 뭐 상속인의 증여네, 원시취득인의 뭐네 해가지고 그 퍼센트를 우리 여기서 이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법에서.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 같은 거는 자꾸 세금 요율 같은 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알라고. 자, 퍼센트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요구하라고요? 누구에게 서식을 들이댑니까? 여기는 매도인 쪽, 이전 쪽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껄끄럽다. 그입니다.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도 편하고 하루 내내 그냥 조사하면서 수돗물 다 들어보고 전기 껐다가 켰다가 막 벽면도 그냥 다 체크 다 하실 겁니까? 하루 내내도 제대로 못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줄을 저 끝에 이제 할 수 있다 박스 좀 잘 해놓으시고요. 누굽니까? 이전 쪽.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 요구입니다. 안에 있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역에 불응했을 때, 응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응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불응. 그러면 설명하고, 하야한다가 아니라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완전히 다 끝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교부하시라.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완성된 후지 완성되기 전 그거는 아니라는 거다. 오자마자 이마박에 확인 설명. 완전히 다 끝나서 뒤통수에다가 확인 설명서 이제 빠이빠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때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자마자 이마빠 빠이빠이 뒤통수 확인 설명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완성됐을 때고요. 그다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까 보셨던 수도권 토벽입니다. 서면으로.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다 됩니다. 작성 교부하고 몇 년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3년, 5년 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자, 바로 중간 앞쪽에 3년이 보이네요. 3년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맨날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면은 확인설명서 보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앞쪽에서 보셨던 서식이 또 박스에도 나와 있어요. 3년이네, 5년이네. 좀 이따가 이제 내용들 앞에서도 쭉 보셨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142페이지 이제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또 뭐라고요?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그 위에다가 또는 X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쓰기도 편하게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누굴까요? 또 분사무소에다가 대표자 그러면 X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분사무소 누구라고요?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행위를 한 업무를 수행한 누가 있었을 때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함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자격정지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왼쪽, 오른쪽 잘 표현해 놨습니다.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중개 완성되면 안 되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확인 설명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확인 설명서로 와볼까요? 중개 다 끝나서 된 후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르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에게 다 교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분은 작성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안쪽에 이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아까 4종 세트 중에서 하나 선별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한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저자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만 안 해도 25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나면 500만 원. 자,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저자가 더 큽니다. 사무소 문 닫으세요. 라고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소속은 나란히 자격정지 확인 설명도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자격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정도 해놓고 이제 500만 원 이하 옆에는 자격정지 한번 써놓아야 됩니다. 소속은 종업원은 이게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업무정지 뒤에다가 또 거기도 소속은 자격정지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제재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100만 원이라고 속일래나 이제 설명 안 했는데 400이라고 속일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는 3개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나왔네요. 시도지사. 또 여기다가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아닙니다. 자격증 누가 주셨습니까? 시도지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긴 정말 많이 속여보니까 3번에 시도지사는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국장 그럼 너무 엉뚱해서 금방 알 겁니다. 근데 등록관청 그러면 X.
아니 또 2번에다가 시도지사가 아니오게입니다. 거기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사한테 업무정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정지는 더 윗분 시도지사가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소유권자가 누군지 확인. 여기도 반드시 뭐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뭐 등치만 그냥 3만 원 미성년자도 있을 거니까 무효는 아니지만 죄다 취소 들어가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른쪽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거리계약서 확인설명서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을 서면화 시켜놓은 게 여기도 오자마자 쓰는 그리고 여기는 소속은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자꾸 시험 문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제일 끝에가 확인설명서입니다. 다 끝나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다 끝나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 오자마자 쓰는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시기가 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식도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소식 있다. 제일 끝에 있는 확인설명서도 소식 있다. 근데 거리계약서는 소식 있다 없다 없다 하셔야 됩니다.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일방의 계약입니다. 매도인 오거나 매수인 오거나 일방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전속 여기는 한 사람, 그래서 2명, 두부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개업공사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입니다.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세부 매도 매수인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도 하나 보관을 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부수 같은 거 아닐 정도고요. 보존기간 정말 중요하네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그리고 중간에는 거리계약서 몇 년? 소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도 3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당사자 쭉 아래 보시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는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사도 서명 또는 날인. 근데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민 날인입니다. 이런 거 다르다고 다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확인하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박스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기출 문제 보실까요? 제일 아래 박스로 왔습니다. 옳은 것을 박스에서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두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기출 문제. 최근의 기출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해서 이제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은 이렇게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놓여 있는 입지 조건은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너무 쉽게 나왔죠입니다. 당연히 해당하죠입니다. 자료 요구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입니다. 도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학교는 주변에 무슨 초중고가 있는지, 그리고 뭐 걸어서 얼마 정도 소요 시간이 나오는지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가 5년이라고요. 그럼 거리계약서가 3년입니까? 입니다. 벌써 틀린 거 느낌 오네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니은번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5번 또는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될 경우는 5년이다. 전자문서는 아예 뭐 보존도 안 합니다. 아예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보존 안 한다. 입니다. 여기는 아예 어디 맞는 구석이 한 개도 없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은 아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요 문장이 꼭 들어오라는 겁니다. 업무를 거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주사와 맞죠. 그리고 그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그런지 봐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죠. 여기도 맞는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옆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가로에다가 자격정지, 확인 설명 안 해도 자격정지,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해도 여기도 자격정지, 자격정지 맞아요. 그럼 뭐만 틀렸나요? 니은만 입니다. 니은만 틀렸고 모두 맞았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또 실무 가서는 또 자세하게
또 내용들을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중개보수만 외롭게 혼자 따로 있고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지도감독상의 의무 이쪽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